1988년 일본의 미친 양아치 이 44일간 여고생을 납치해 고문과 성폭행을 저지른 뒤 당시 17살 꽃다운 나이였던 여고생을 죽여버려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었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은 현재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랄해 현재까지도 종종 일본에서 언급되며 그들의 범행을 잊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당시 그들이 피해자를 납치하게 되었던 과정과 벌을 받고 사회로 나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악질 중에서도 최고로 악질이었던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범행의 정도가 남달라 주변에 있던 양아치들을 모아 청소년 야쿠자를 결성하게 되었고, 이후 진행하고 있던 행위에 돈을 뜯거나 민가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다든지 어려서부터 많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 동네 주민들이 그들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해가 지면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자제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미야노 히로시가 공범이자 부하였던 미나토 신지와 함께 사람들의 돈을 뜯기 위해 일본의 사이타마 현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이때 자전거를 타고 기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했던 그가 곧장 그녀에게 접근해 위험하니까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그녀에게 말을 걸게 되었고, 이후 그녀의 집 근처에 도착하게 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나는 야쿠자의 간부다, 야쿠자가 너를 죽일 예정이었지만 내게 몸을 바치면 용서해주겠다 라며 그녀를 러브호텔로 데려가 하룻밤 동안 을 했었다고 한다. 이후 그녀를 공범 중 한 명이었던 미나토 신지의 집으로 데려가 차마 말하기도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44일 동안 감금을 하게 되었던 네 사람은 당시 피해자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할까 두려워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그녀를 협박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들의 폭력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가출했으니까 찾지마, 친구 집에 있어, 실종 신고는 취소해줘 라는 말을 부모님께 남겼었다고 한다. 그렇게 성적인 착취와 폭행의 장소가 되어버린 미나토 신지의 집은 함께 살고 있던 그의 부모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아들의 방을 찾아가게 되었지만, 당시 미나토 신지가 비도 몰라보는 개놈의 아들의 고함 소리에 겁을 먹어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고 하며, 이후로도 그들의 범죄 행위를 묵살하며 경찰 진술 당시에는 행실이 좋지 못한 여학생인 줄 알았다 라는 말을 남겼었다고 한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엽기적인 고문까지 가했었던 4명의 쓰레기들은 노딱 때문에 다 언급할 순 없지만 하루 약 18시간의 폭행과 몸을 라이터로 지지는 고문을 가했고, 이외에도 비흡연자였던 그녀에게 담배를 건네며 100개나 되는 담배를 한꺼번에 피라고 지시하여 이로 인해 그녀의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먹을 것도 못 먹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지옥같은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 경찰서로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납치되고 약 2주 뒤 양아치들이 낮잠을 자고 있던 사이 몰래 1층으로 내려와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때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났던 미야노 히로시가 경찰에게 장난 전화였다고 구라를 치며 다시 그녀를 방 안으로 끌고 오게 되었고, 이때부터 패거리의 부두목이자 그녀를 짝사랑했던 오구라 유주루가 도주를 시도한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턱과 팔다리의 관절을 탈구시키거나 아킬레스건을 시켜버렸다고 한다. 결국 고문으로 인해 피해자의 몸 상태가 망가지기 시작하자 이 미친 쓰레기들이 그녀를 짐작 취급하며 미나토 신지의 집에다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마작을 하다 약 100만 원을 잃게 되었던 미야노 히로시가 화풀이를 위해 부하들을 끌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과 촌농을 이용해 가학적인 고문을 벌이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세상을 뜨게 되었지만 이 미친놈들이 이걸 깨병이라고 생각해 시체를 향해 어우 말을 못하겠다. 아무튼 이후 피해자의 죽음을 알아차린 그들이 반성은커녕 미친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과거 만화에서 봤던 방법이 생각나 당시 미야노 히로시가 일하던 공장에서 드럼통을 훔친 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콘크리트를 넣어 평소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았던 공터에 시체를 유기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게 되었는데, 이후 완전 범죄로 끝나나 싶었던 이 사건은 들의 말실수 덕분에 다행히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과거 다른 납치건으로 인해 부하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및 절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미야노 히로시가 수사관이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라고 말했던 걸 먼저 잡혀간 부하들이 사건을 자백했다고 착각해 지 혼자서 사건의 전말을 전부 털어놓으며 충격적인 몰골을 한 피해자의 시체와 함께 4인방의 잔혹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4명의 쓰레기들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온갖 망언을 뱉었다고 하는데, 피해자를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단지 운이 없어 바보같이 잡혔던 것이다 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본인들이 억울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신같이 잡혀버린 내 자신이 불쌍하다 라며 눈물을 흘리는 등 사탄도 한 수 접을 만한 발언들을 한 결과 아직 10대였던 그들에게 소년법이 적용되어 두목이었던 미야노 히로시에겐 징역 17년, 나머지 3명은 각각 징역 10년, 4년, 3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형기를 마치고 나오게 된 그들은 사회 적응에 실패한 채 또다시 범죄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대가리였던 미야노 히로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용역업체에서 일을 하던 와중 2013년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인해 다시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부두먹이었던 오구라 유주르는 중국 공항에서 난동을 피우다 공안에 잡히거나 일본에서 또 납치와 폭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깜빵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범행 장소를 제공했던 미야토 신지는 빠친코 가게에서 일을 하며 조용히 살던 어느 날 2018년에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삼단봉으로 주민을 내리치고 칼로 찌르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4인방 중 제일 족밥이었던 와타나베 야스씨는 수십 년이 지나도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지만, 2018년에 살인 미수를 저질러 체포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랑 그렇지 악마 같은 새끼들 이라는 욕을 처먹게 되었다고 한다.